지금부터 이젠 경제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산다. 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이 주관하는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박윤옥 우리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 좋은 세미나입니다. 이젠 경제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산다. 멋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 순서입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한 내빈이고 기분이시지만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재기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재기를 돕고 계시는 그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집안에 조상이 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신 MS 가스그룹 전운태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부 진주 향후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이분은 봉사라고 하면 하시던 사업도 던져버리고 봉사를 하러 가시는 부산의 봉사의 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노래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슬픔이나 기쁨을 이렇게 많이 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달래주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참 좋은 ENG 강낙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분은 우리 부산 앞바다의 이 어선 선주 협회 회장님을 지내시고 요즘은 이제 애국 활동가 이승만 박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우남고건 명칭회복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성문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문 회장님이 얘기하는데 고기는 암만 먹어도 관계없답니다. 없으면 못 먹는답니다. 많이 잡수 있어. 예, 다음은 상속세 폐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서채종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예. 다음은 우리 부산의 자유마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자유마을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윤옥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 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 박봉철 회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열정적으로 정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 이런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다.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저런 분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소개까지 드렸고, 이번에는 오늘 행사 취지와 이 설명을 진행 순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현수막에도 저기 크게 보이다시피 이젠 경제다. 기업을 살려야 청년이 산다. 이거는 소득 주도 성장하고는 틀리죠. 기업이 살려야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봉철 회장님이 타이틀을 참 잘 잡았다. 누구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래가지고 소득이 뭐 이래 있으면은 소득을 자꾸 뭐 이래 있어야 거기에 대한 경제 발전이 되는데 뭐 그 엉뚱소리를 해가지고 통계까지 요새 조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제 1강은 MS그룹 그 전은태 회장님께서 40분에서 약 1시간 정도 대한민국 그 중소 기업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2강은 강낙관 참 좋은 ENG 대표께서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곁들여서 같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3강은 방금 이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상속세 폐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무조건 폐지만 해서 되는 건지, 그럼 폐지를 하면 세금 그거 다 안 받으면 그 대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채종 그 대표께서 이 설명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그룹 전은태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으로 소개받은 MS가서 저는 원태랍니다. 저는 1948년 1월 1일생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14대를 살았으니까 토백에 맞겠죠. 어령에서 제 12대조가 부산에 오셔서 제가 26세니까 14대를 살았으니까 대충 부산 토백, 우리 할아버지 오면서 병조 참이 제수받고 부산포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무관입니다. 어령에 원님 하다가 부산 왔는데 어느덧 350년이 넘었겠죠.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오늘로서 절감합니다. 나도 어느 날 청년이었는데, 18세 청년이었는데 지금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저는 대상을 몰라서 평소에 아는 박봉철 회장님 강의함 하십시오 한 젊은 청년이 한 150 모입니다 해서 제가 주로 강의를 창업 강의나 이 가스 쪽에 제가 많이 했으니까 가스나 이런 건 강의를 오래 했어요. 한때는 서울에 강의를 가니까 제 앞에 서울 상해에 가니까 제 앞에 진념 총리가 내 앞에 강의를 해서 정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의비는 시간당 200만 원 주는데 사실 총리 바로 뒤에 강의를 한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조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와서 대상도 모르고 학생인지 청년인지 어떤 분이 대상도 모르고 박 회장이 불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 군에 갔다가 1966도 군에 가서 아마 제 또래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내보다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69년도 제대해서 1972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난 하루도 월급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간 1966년도 군대 생활은 육군 1등병 봉급이 찐빵 10개. 그 잘 먹는 사람이면 변소 앉아서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보통 사람은 아마 우리 연배 비슷한 사람 알겠죠. 보통 사람은 두 사람이 갈라 먹으면 딱 맞는 정도의 월급이었어요. 어쨌든 내가 제대한 69년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초등학교 선생은 그냥 갔잖아요. 초등학교 선생 모집, 교사 모집해서 한 72년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 모집 나왔어요. 그 졸업장만 있어도 2달간인가 석 달 교육받고 우리 동네 친구들이 갈 데 올 데 없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선생을 갔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시나 사실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동아대학 나왔다. 제가 아버지 돈 없으면 같이 동아대학 아무논을 갔는데. 응? 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 연령층이 저하고 비슷한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주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 제가 평생 사업만 했지만 오늘은 보람있게 살도록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72년도에 군에서 제가 화학병가를 봐서 특수교육을 받다 보니까 화학 공부는 6조하고 8조하고 14조를 받았어요. 요즘 말하면 전쟁 무기로 따로 교육받았습니다. 패스트균 푸는 법, 탄저균 푸는 법, 알신, 포스핀, 맹독성 가스 푸는 법.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일본의 오음진리교에 가스 팔아가 지하철에 난리가 났다죠. 알신 가스 불과 5%입니다. 오늘 제가 어차피 가스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1970년도에 수소 공장을 했습니다. 부산에 오래 사시는 분 같으면 어디 많이 본 사람 같다면 그때 제가 아침 저녁으로 TV에서 있을 테니까 아침 방송에 한 일주일 정도 내가 나왔어요. 수소 공장 폭발에 사람이 들어죽어가지고. 지금 학장동 파출소 학장국민학교 부근 그 큰 개울 건너 마을의 유리가 다 깨졌습니까? 거기서 터졌는데 가야 개근까지 꽝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죠. 수소 공장이 너무 잘 돼서 군에서 배운 지식으로 가스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수소는 비로 만드는데 발전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선반 깎을 때 특수 칩이죠, 그죠? 열쇠 칩. 그게 주 소요였는데 공장을 1년에 한 배씩 늘렸습니다. 한 배씩. 원료는 물, 전기. 너무 잘 되다 보니 돈도 너무 잘 빌려주고 양사방에서 돈 빌려도 폭발하고 나니까 전부 돈 내라. 사람 죽었으니까 유가족은 집으로 쳐들어오고 사람 살리내려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아마 그때 제가 가슴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보다도 가슴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실어증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과 말을 안 했어요.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내미처럼 베트남에서 벌어온 돈 900불이 전부인데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다시는 가스 안 한다면서 광산, 보이러 공장, 바늘 공장, 일본의 화장품 공장, 중국의 주기 공장에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만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난 딸만 딸아이들이 아버지 제발만 하지 마라. 응?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조업이 한 400명 정도 되죠. 매출을 한 2천억 정도 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정말 다들 연배가 비슷하니까 우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김우중 씨. 그 다음에 신선호 또 누구 하나 더 있었지. 대한민국 법이 뭐다 하는 친구. 응? 그만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다 잘하신 박 대통령이 정신 하나는 잘 불어 넣었다 아닙니까? 하면 된다. 하고 보자. 평가는 나중에. 그게 젊은 청년들의 구호였어요.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저하고 농협배는 조금 뭐 신문이라 제대로 있으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 지금 어디 AI 아닙니까? 그럼 요즘은 베타라죠. 우리가 이미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뀝니다. 제가 내 친구들하고 나는 현업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공무원하고 나온 친구도 한 60살 나오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은데 누가 나이 먹고 먹은 사람, 뭐 먹고 싶어 먹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잠깐 뵌 우리 어머니가 내년 4월에 100세입니다. 만 100세. 4월 15일 100세인데 한 달이라도 한 6개월 전에 통도사 잠시 모시고 가서 절에 가지도 못하고 밑에 법당까지는 못 가고 밑에 찻집에서 스님으로서 잠시 차 한잔하고 비가 와서 물가에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걸게 해서 어머니 시집을 몇 살에 왔어? 19에 온 걸 아는데 야 16에 시집 왔다. 외할아버지 함자는 외할아버지 함자는 모르겠다. 그럼 외할머니 성함을 할까? 야야 분명히 우물우물하다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이고 야야 왔나 오늘 그러니까 왔다 그게 우리 지금 아버지가 팔남매인데 8총간에 유일하게 아버지 8총간에 유일하게 우리 모친만 살아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 뭐 더 짚어보면 한 20은 우리가 성장기고 20부터 40이 청년기고 40부터 60이 장년기고 60부터 80이 노령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인생은 60부터 그 돌아온 소리입니다. 몸이 변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남자 81세 여자 85세입니다. 80이 넘는 분이 우리 나이에 때는 13%밖에 안 돼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물론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잘 다스리고 서는 분이 행복한 분입니다. 오늘 70이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70 넘은 오늘 우리 조카도 하나 만났는데 집안에 우리 담양시는 단본이거든요. 인간 못 땡기 촌수원 없다고 내가 촌수가 좀 높습니다. 얘기가 주제를 잊어버려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의 남을 따라 하지 마라. 시간은 꿀뚜기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람 있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2005년도에 조카 형님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 둘 우리 딸 둘을 공교롭게 1년 만에 결혼을 4번 하게 됐어요. 형님 없으니까 청첩장을 4번 찍었다고. 그 어쨌든 사돈 한 번씩 만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만나고 결혼하고 만나면 8번 만나야 안 됩니까? 그죠? 더럽든 애꿎든 좋든 나쁘든. 그래서 아마 정신이 살짝 갔는지 일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7시에 되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내가 일손이 안 잡히 신문에 낙서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쓴 글씨인데 변소 갔다 보니까 많은 낙서 중에 보람있게 살자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로 압축해서 내가 평생 뭐 이상과 목표도 없이 오로지 먹고 살라고 남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했는데 밤낮이 있었습니까? 70년도에? 70년도 사반 사람이 밤낮이 일요일이 어디 있었어요? 날마다 일하는 날이고 우리는 특히 공장을 하니까 첫 주 3주는 공장 수리하는 날이라 보수하는 날이라 아니면 차 고치는 날 정비 공장이 비싸니까 제대로 자키라도 제대로 있으니까 버럭고 공간하고 자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떠가지고 버럭고 벽돌 공간하고 기 들어가가지고 자나르 베아린부터 하부 다 뜯어가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자동차를 잘 알아요. 아마 우리 세대 때 하다못해 공구 장사를 했던 조그만 볼트 공장을 했던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저하고 그만큼 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랬습니까? 남자가 고추를 가루는 나이가 되면 일 안 하면 굶으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오늘 60마지 있던 집인데도 아침에 소주 줄 때 불 안 됐다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친이 기아사로 공장장을 하셨는데 영도에 그 당시 직원이 한 3,000명 됐어요. 기아사람이. 제가 이 보암동에 태어나고 보암동에서 컸으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천자문을 읽었거든요. 때리니까. 무조건 때리니까. 종이도 필요 있었습니까? 기와장 방에 2개가 붓으로 물 찍어 서니까 앞에 하나 적고 뒤에 적으니까 그 사이에 마른다 아닙니까? 1시간 지나면.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로는 종아리에 멍한 날 한 번씩 오면 종아리에 멍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대학 나온 우리 형님은 천자문 제대로 압니까? 문제 이재명이 그것이 호로 같은 새끼들이지 전부 다. 어설프게 배워서 국민을 수렁텅이로 만들어놓은. 배골치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경험은 경험이 아닙니다. 어설픈 지식. 그게 망치는 겁니다. 그 나하고 너만 알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제가 바뀌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전문학교 가스 강의를 한 13년 했어요. 제가 한때 허 시장하고 내가 한번 싸워서 허 시장한테 내가 상당히 모욕을 줬다고. 사상공단이라 하더라고. 사상공단이었죠. 사상공단에 하수구만 3번 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자기 집 앞에 건물 앞에 자기 하수구를 하게 했다고. 하수구를. 그럼 앞에 짓는 사람이 물까지 나니까 집지하가 하수구하고 뒤에 놓으면 하수구가 전부 요철로 된 거야. 비가 오면 물 차죠. 공단에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인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80% 다 망하고 나왔어요. 다 울고 나가고. 그거 누가 했습니까? 누가 물려줬습니까? 비 한번 오면 허리까지 물 차는데. 그 올해 하다 못해 조그만 제대로 된 가게를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그때 3명이 향토기업 상패 받는 날이라. MBC, KBS 다 방송 비추고 있는데 사상공단을 했다고 내가 한마디 할 사람 하라 했어. 내가 시장님 사상공단이 아니고 사상누각입니다. 얘가 시장하고 닦았어요.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 과장급 이상 250 몇 명을 두고 강의를 하면 하라더라고. 나는 왜 강의를 하는지 몰랐어. 한 달 내에 이야기를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장이 내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좋다. 그럼 강의비만 시간당 한 200만 원 주면 장난삼 하지. 강의 200만 300만 주겠다 이게. 좋다 하죠. 90분 한다.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게. 근데 가다가 생각한 게 사람의 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비중이 어떻습니까? 산소가 21%, 우리 숨 쉬는 공기 중에 산소가 21%, 질소가 78%, 나머지 1% 작았습니다. 그럼 산소만 마시면 죽습니다. 산소 중독종으로. 질소만 마셔도 죽죠. 바다 밑에 심해 10m 들어가면 10m 들어간 가스가 틀리고 50m 들어가면 헬륨을 섞지 않으면 폐가 터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구 땅덩어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땅이 20%, 바다가 80% 비었죠. 초등학교 때. 육지가 21%밖에 안 되고 바다가 78%입니다. 나머지 1% 높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 인체를 마이너스 180도에 담그면요. 유일하게 안 죽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저익입니다. 180도에 담그면요. 이 머리카락, 발톱은 담그는 순간에 분해가 됩니다. 다다다다 터집니다. 내가 가스 냉동을 전문가니까 많이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하고 뭐하고 돼지가 하죠, 그죠? 사람하고 돼지가 비슷하니까. 스웨덴에서 이미 사람 인체를 그렇게 터트려 해놨습니다. 그게 사람을 마이너스 180도에 하룻밤 담가놨다 깨면 모래처럼 깨집니다. 그죠? 180도 안 보면. 깨지면 수분만 싹 빨아버리면 파우더가 되죠. 분말이 된다니까. 평균적으로 수분이 78%, 21%가 우리 경상도물로 건더기입니다. 고형물은 21%, 78%는 수분입니다. 평균 나머지 1%는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나라로, 수분은 대기 속으로, 우리가 남은 모든 유기물은 땅 밑에 묻는다. 그게 수목장입니다. 진짜로는.
내 어릴 때 보면 모든 유기물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체고 내가 그걸 빚지어서 내가 상대한 공무원 21%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1%는 순 사기꾼 도둑놈보다 10배로 못된 놈이고 나머지 78%는 자기 이익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부시장까지 다 왔거든요. 어디다 땡기는 소리 와르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과장급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욕 잘하고 300만 원 받아 먹지. 어쨌든 우리 인체가 그래 돼 있고 삶의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래 주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대중인 것 같은데 지금입니다. 내가 나이 60이 넘은 우리 친구들이 다 만 70岁 이상이니까 특히 우리 베트남 동기들은 내가 한두 살 많은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부산에. 우리 최근에도 초등학교 동기가 한두 명 죽었는데 야, 이 나이대가 뭐하노? 만 몇 살인데? 사실 65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65세 이후는 사실 그때는 자유가 뭐 아닙니까? 그때부터 진짜 삶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60 이후의 삶이 진짜 삶입니다. 보람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입니다. 뭐 돈만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남길 수도 있고 글을 남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남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전부 돈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냥 구찌백만 들면 부자고 미인이 됩니까? 대도 안 한 소리 아닙니까? 사실 벌써 시간이 저랬노. 소개하시면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뭐 내가 한 주제도 한 꼭지도 말을 못했는데 시간이 이래 빨리 갑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멋진 하루하루이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은 소리를 라틴어 중에 다들 연배가 비슷하니까 내가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독창을 해봅니다. 이게 라틴어 중에 3대 명언이 아모르 파티 아십니까? 뜻을 아십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 못 들어봤어요? 아모르 파티가 남이 자행하니까 걸음지고 자행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자. 운명을 사랑하자. 네팔 말로 라마스테가 운명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인사말도 되지만 영혼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빨리 안 하면 뭐 수업을 제대로 하면 강의를 빨리 끝내기고 그냥 시부리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도 남기고 해야지. 나는 학교 강의하면서 아버지 돈 받아서 강의 받으니까 전문학교 강의비가 군 300만 원 되는데 뭐 빼고 다 빼고 축제 빼고 그 교수들 뭐가 빼쁘고 나면 실제로 1시간 수업 받는 강의비가 얼마나 비싸게 치는 걸 내가 13년 해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치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면 젊은 청년들이 일당 5만 원 받는데 해도 차비 서재, 커피 묵재, 급하면 택시 타재, 엄마가 옷 빨아주재, 하루 공부하는데 얼마나 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루가 소비되는데 노인들 어디 뭐 문재희가 잘 만들어놨대. 얇은 섬에 가서 죽도 저 사람 50가구 한 사람 100명 간다는 섬에 조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한다. 청도에 가면 청도 우리 오봉에 우리 산이 있는데 거기가 마을에 그것도 사람 50가구인데 영감 할만 한 4, 50명 사는데 청소한 사람 둘이라.
월급 60만 원인데 그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응? 때려 죽일 놈입니다. 때려 죽일 놈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치관도 시간의 소중함도 모르는 이런 사회를 만든 건 누굽니까?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래 만들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집이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가는 놈을 아침에 소수대 불안 뗐다고 안 가고 모짜리 하는 날 모짜리 줄 잡으러 학교 안 보냈어요. 모습이 둘이나 있어도. 일하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을 때리니까 설치로 말도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안 배웠으면 지금 내 이름도 모를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준 반포지어라고 했죠, 그죠? 까마귀 포자죠. 대학 난 놈도 반포지어도 모르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친 돌아가신 그 해에 하도 밤잠하면서 걸쩍 밤 1시만 되면 깨고서 걸쩍걸쩍 적은 글이 아까 여러분들 나눠준 먼저 오신 분들은 나눠준 반포지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안 옵니다. 공부도 할 때 해야 되고 돈도 벌 때 벌어야 되고 연애도 연애할 때 해야 되고 이 나이에 작은 할머니 하나 두고 하면 뭐 누가 좋아합니까? 아들 딸도 좋아 안 하고 마루도 좋아 안 하고 돈만 주려고. 제가 다시 모드로 돌아가서 이 라틴어의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현재를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아마 여기 70 넘는 사람은 더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 날이 얼마 남았는데 하루하루 보람있게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기타 배우고 싶으면 기타 배우고 글 배우면 글 배우고 응? 누말따나 손자한테 글이라도 빠뜨가 있어가 유언이라도 하면 난게 아닙니까? 정이 연애 못해가지고 한장 났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집다가리 팔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 얼마나 적응을 못하면 우리 친구들이 야 집 평소에 저기 돈 많은 것처럼 했는데 돈 한 2천만 원 또 빌더 와 이거 땅을 팔라 이거는 집을 팔라 못 팔게 한다 이게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지금 마루한 명의로 돼 있다 이게 야 인마 네가 맹식이 정권회사 지점장 했 놈이 그럼 누구 마루랄 것이 얼마나 네 거라고 생각하면 네 바보 아이가 네 그리고 우리 웃고 말았는데 뭡니까? 따라하지 말자입니다. 따라하지 말자. 내가 학교 강의를 다닐 때 우리 전문대학이니까 AB반이니까 80명입니다. 제가 또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2반 합반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아들이 하도 부산 옛날 처음 강의를 할 때 부산대학 갈 정도의 수준되는 가스 냉동과에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스 냉동과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동명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스 냉동 자격되면 냉동회사나 이제 취직이 잘 되니까 집안 어려운 아들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갈 때 올 때 자꾸 대학 정원이 많아지니까 갈 때 올 때 없는 놈들만 오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럼 걔들 흥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흥미를 가져야 학교 오지. 그래서 사무엘시 청춘을 외우겠습니다. 박 사장 사무엘 청춘시 찾아가 너 나서 한번 읽어봐. 그걸로 끝냅니다. 좀 이따가 마지막에. 그래서 내니 그 전에 외웠잖아. 박 사장 잊어버려. 에라이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렸지.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교수하고 거지하고 같은 점을 하나씩 가져오면 학점 하나만 우리 전체 80명이 선택을 하면 비학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재밌잖아요. 공부 안 해. 처음에. 교수하고 거지하고 같은 점. 뭐 하나 들고 다닌다. 가방 하나 들고 다닌다. 거지도 가방 들고 다닌다. 인사를 잘 안 한다.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다음에 책 읽는 걸 본 일이 없다. 그죠? 지가 제일 똑똑하다. 남의 말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주워 모으니까 한 20가지. 내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학교 강의한 제가 2013년 이후로는 강의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우리
앞에 전문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동명대학이 있잖아요. 그 풀빵 장사도 있어. 그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풀빵이 뭐 다 기억하겠지만, 자, 풀빵 장사가 왜 가난한가? 하나씩 찾아봐라. 왜 가난한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그 풀빵 장사는 왜 얼굴도 안 보이고 모자를 깊이 쓰고 있는가? 풀빵 장사는 왜 니아까나 야구전 화물 자동차에서 장사를 하는가? 풀빵 장사 장갑은 왜 검정이 묻어야 되는가? 흰 장갑 끼면, 검은 장갑 안 끼면 안 되는가? 왜 풀빵 장사, 풀빵의 봉투는 서울시라도 인쇄하지 않는가? 왜 풀빵은 눈도 크지 않고 크지도 안 하는가? 옛날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워 모으니까 그것도 20가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가에 가면, 나는 한 30년 가까이 상가에 아침에 갑니다. 저녁에 안 갑니다. 나도 옛날에는 어릴 때 사바다 구매부장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가가 뭐 술 먹고 화토 치고 그러면 했습니다. 또 가서는 집에 자고 그러고 집에도 가고 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만쯤 될 무렵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내가 머리가 약간 돌이라서 권투대가 사람을 많이 맞아서 그러는지 머리가 잘 안 아픈 놈인데 종일 머리가 아파요. 가만히 그 상가에 갔다 왔는데 아마 그때 반성을 했는지, 야, 이건 아니다. 지금 상가에 왔는지 동창에 왔는지 술 먹으러 왔는지 등산 갔다가 오는 놈이 없나? 등산복 입고 더러워서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의금 내봤지만 조의금 귀신이 가는 거 봤습니까? 조의금은 시신처리병 아닙니까? 또 조의금에 또 온라인 번호 찍어 보내는 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가면 그뿐이지 어디 뭐 돈 몇 개 났습니까? 조의금에 한 거 되돌려 받아야 됩니까? 그 적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이지, 예의지. 정말 우리 장례 문화를 한번 깊이 생각해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있다가 저는 연결식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다가 어떤 행적을 남기고 가는지 그 정도는 남은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큰 돈을 남겨가지고 감동을 받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둑놈 뒷전에 가도 내가 우리 회사 재산이 제법 뭐 딸년 둘이 가라도 하나 앞에 수백억을 갈 건데 전혀 내가 볼 때 고마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의 크기하고는 감동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앞으로 메타 사회는 감정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연세가 얼마나 분이고 뭐 제 말이 귀에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감성이 동하지 않으면 소주 먹고 울가고 양주 먹고 쌍욕하고 가죠. 어디 소주 먹고 울고 가고 양주 먹고 뭐하고 한다 소리 우리 경상도 사람은 잘 알잖아요. 자, 우리가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지금 이 뭐 내가 정권을 비판할 사람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배운 우리 후배들 586 세대들이 전부 뭐 어쨌든 어렸든 대학 나와서 공부를 안 하고 어설픈 사상과 어설픈 이론에 매몰돼가 국가를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다 무너뜨려 놨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미안하지만은 김대중 정권 때 IMF 때 실업수당 준 게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술집으로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 나 더러워서 우리 마누라 여기 도장 찍어도 이거 받아가지고 피통산 받지 마라 이거네. 너무 받는데 왜 안 받습니까? 해서 미쳤나 이라고 말아보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갈비집 갔지. 그 돈을 모아서 청년들 똑똑한 놈 모아가지고 100억씩 주가 창업을 시고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갖게 하든지
IMF 났을 때 한 50억씩 주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들 해외로 내보내가 사업을 하겠으면 얼마나 많은 일터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보통 중소기업이 돈 한 20억 있으면 창업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자랑이나 제기 중소기업에 한 450명 정도 소유했는데 50만 원가 창업해가지고 지금 종업원 한 20명 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가 국가에 주는 실업수당은 은발에 오줌 넣는 거 아닙니까? 은발에. 한 달에 250만 원이라도 꼭꼭 나오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 아닌가요? 나는 우리 나이쯤 되면 나이 70이 넘으면 100만 원 바닥 받고 150만 원 써도 일을 해야 된다 생각. 나는 최소 대한민국 남자는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 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먹고 살라고 그건 떨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떨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산에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많다고 하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산에 거지만 많지 돈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재물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조폐공사 출신이에요. 내하고 동갑인데 그 당시에 조폐공사 은행 봉급이 2배 주세요. 돈 찍는 데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죠? 근데 자기 동기가 신랑이 죽으면서 뭐 현금이 20억하고 아파트 6채나 남겨놨다. 당신 봤나? 있다 하더라. 그럼 네가 밥 한번 사고 그 사람 밥도 몇 번 샀나? 똑같이 사면 내 사지. 현금 100억 있다는 거지. 지 형제 간에 친구 간에 100억 있다는 놈이 밥 한 그릇 덜렁덜렁 못 사는 놈이 내가 우리 연맹에 회장도 하고 우리 상위 회장도 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사람 20명 치일로 밥 먹는데 밥값도 못 내는데 돈 한 200만 운전수까지 뭐 한 40명 안 됩니까? 좀 고급지 뭐 한 200만 나오더라고. 복지 뭡니까? 뭡니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크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크기를 나눈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라면 한 개만 라면 하나 있는데 반띠 주면 반 주는 거 아닙니까? 살 한 가마 있는데 한 대 주면 한 대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마음의 크기는 나누는 건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면서 다 다르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우리 박 회장이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산다는데 내 청년 강의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참 실제로 그게 제 전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상이 바뀌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두서없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한마디로 맺고자 합니다.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보람있게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14대 부산에서 14대를 산 문중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집마다 얼마나 다 골치 안 아픈 집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집구석. 문중산 안 팔아먹으면 다행이지. 근데 우리를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바닥에 가봐야 배를 골아봐야 밥맛을 난다고 바닥에 가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사실 위험하죠. 이 나이에 뭘 하고 우리 나이만 돼도 갈 데 없어서 아침에 우리 집 주변에 하나는 은행 농협지점장 하던 사람이고 하나는 영어 선생 하던 사람이 다 한 살 차이라. 한 사람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심장마비를 죽었고 지금은 은행 지점장 지금 56인가 그만두고 지금까지 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야 대단한 끈기다. 대단한 끈기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이 최고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조그만 재산이 최고의 큰 재산입니다. 잘 설계하셔서 보람 있는 삶, 정말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삶은 영원한 게 아니고 짧은 순간입니다. 아마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들으셨죠?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좋은 의견 서로 나누기를 하고 오늘 이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 좋은 ENG 강낙관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 경제하고 이 일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박봉철 회장이 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왔는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진주거든요. 진주 금산면코는 아주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21살을 먹을 때 겨울에 부산으로 우리 식구가 전체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제가 부산으로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우리 사형제 7남매인데 공부를 못해서 정말 저는 이 한이 돼서 제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스스로 불만이 많았어요. 중학교로 제가 내 밑에 막내 동생이 하나 있고 장조카가 하나 있으니까 옛날에 못 살았답니다. 못 살으니까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별로 없고 하니까 못 살으니까 장조카 중학교라도 보내야 되고 또 막내 동생이 장조카하고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치이는 게 치였어요. 사투리 좀 해도 알아들으시지요? 진주 사투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사실은 못 갔기 때문에 중학교는 낮에 일하고 그 심리까지 걸어가서 야간 중학교를 고등공민학교지요.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걸 마치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 저 가야동 그쪽에 이사를 와갖고 우리 큰형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가야동 그쪽에 살 때 태화고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또 부산에 이제 큰 고무공장이 몇 개 있어요. 국제고무, 태화고무, 대양고무, 이 삼화고무 하고 이 고무공장이 많이 있었답니까? 태화고무 거기 가서 취직을 하라고 우리 형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 버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님은 주권이 없었지요, 사실. 그래서 형님이 자꾸 태화고무 가서 월급 받아갖고 공장 다니면서 뭐 집에 좀 덜 놓고 근데 젊었으니까 그냥 그게 아가씨들 많이 있으니까 눈 맞으면 뭐 결혼해서 그냥 살면은 편하게 살지요, 사실. 그런데 저는 공장에 회사 가면은 야간 학교를 못 가는 기라 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더라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요. 지금도 내가 교복을 입고 막 노래를 하고 이리 합니다만도 고등학교 교복 거기 까만 에리에 이 해놓은 게 있지요. 그 카라 흰 카라 그게 얼마나 부러워서 평생 이때 아니면은 못 입어보게도 싶어갖고 야간에 학교 갈 요령으로 공공장은 안 갔어요. 공장에는 안 가고 낮에 뭐 했냐고 뭐 장사를 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나우다링 장사했죠. 낮에 나우다링도 팔고 또 좀 있다가 이 호마이카 판 이 옛날 어른들이 돼서 알아들이 쉽습니다만 호마이카 판 그걸 등에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사실. 그러면서 밤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은 제가 부산 소방 공무원을 30년 했거든요. 공무원 대학 소방 공무원 하면서 경남 정보대학을 갔습니다. 건축과로 공무원 하면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 야간 공부를 8년 동안 했습니다. 야간 공부 8년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대로 하면 독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 내가 좀 독한 놈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전문대학까지 나와서 제가 이 소방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돼서 제가 30년을 근무했는데 소방 공무원 소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시죠.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방이 보통 보면 우리가 화재 나면 불 끄는 줄 아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생기거나 하실 때는 위급할 때 구조 구급 업무는 하시는 거는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또 뭘 하는 거면 소방서에서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소방 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 소방 설비가 다 있듯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소방 설비가 있는데 맨 처음 허가 낼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구청의 건축가에 가거든요. 몇 부를 가서 그 한 부를 관할 소방서장한테 소방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이 몇 평짜리를 지으려 하는데 소방 설비가 더 있는지 덜 있는지 빠졌는지 그걸 검토를 하더라고 건축 허가 동의를 요청합니다. 구청장이 소방서장한테. 그런데 거기 도면이 다 그리져가 맞게 돼 있으면 오케이 하고 건축 동의를 해주면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에 의해서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소방공사가 완공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검토로 해서 완공검사 필증을 떼주면은 구청에서 준공을 내줬습니다. 요새는 이름이 사용 승인이라 하지요. 준공을 내주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의무가 있고 또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뭐 있나 뭐 길가 보시면은 주유소가 많이 있지요. 주유소 보시면은 기름 탱크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죠? 그 기름탱크 모든 기름탱크 소방서장 허가를 용기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공장 같은 데 가면 산업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위험물 탱크가 있습니다. 위험물 탱크를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종류를 만들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위험물 독극물이면서 위험물 탱크가 있거든요. 그 용기에 대한 제품 제작 용기에 대한 허가를 소방서장이 받습니다. 그건 건축 집 짓는 법보다 더 까다롭지요. 폭발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원태 회장님이 이 가스 하시던데 가스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폭발물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다중이용업소 그런 걸 말씀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유흥업소 이 산후조리원 같은 거, 큰 식당 같은 거, 이런 이제 피난관계라든지 소방 설비가 특별히 업종마다 설치되기 때문에 그 허가를 구청장이 내주고 관련 부서에서 내주기 전에 소방서장 이 완공검사 필증을 받아요. 완비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쫙 확인해갖고 하지요. 그 업무가 이제 이 소방서에서 불 끄고 인명구조구급하는 그 외에 실제 대민 업무 관계가 있죠. 그게 대민부서. 그 업무를 제가 소방서에 있으면서 25년을 했습니다. 소방서 30년 근무하면서 25년을 그 부서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별명이 뭐냐면 걸어 다니는 소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방서 근무하면서 이 소방설비 기사, 위험물 취급 기능사,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다 땄지요, 사실. 공부를 아까 이 전원태 이 회장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언제는 낮에 일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내가 새벽까지 공부를 늘 했습니다. 늘. 내가 60이 넘어서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10월이 가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제가 뭘 하나 하면요. 내가 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소방 설비가 있거든요. 소방 시설 관리를 합니다. 소방 시설 관리를 하고 소방 전문 공사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업무를 미는 업무를 하면서도 내가 남보다는 좀 더 민원인 되는
시민들한테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노심초사를 사실 했어요, 사실. 옛날에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은 그 칼자루를 치다고 그빨로 피우면 안 되거든, 그게. 작은 글이라도. 저는 민원인이 딱 들어오면은요, 빨딱 일어섭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뭐 때문에, 허가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그 앉으십시오 하고 딱 밖에 나가서 딱 앉아서 적은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딱 서류를 갖고 오시면은 그게 딱 맞습니까? 안 맞지? 틀린 거, 이거 빠지는 것도 이거 많이 있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 보면, 지금 이렇게 서류를 갖고 오신 거는 이게 안 맞습니다.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보완을 해 오시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곤치 오락하는데, 그럼 요렇게 빠진 거, 요렇게 곤치 오락하는데, 해드리겠다 하는데,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오지. 그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사실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 손님이 여러분이 같이 오시면은 다방에 가 계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반드시 차값을 반드시 바꿔서 내가 냈습니다. 그게 제가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와서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제가 업무를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소원 관리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제가 처음에는 한 7명 정도가 시작해서 내가 정년하고 나와서 한 5년만 더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했어요. 5년만 더 일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이 4번이나 다 왔습니다. 4번이나. 5년이 4번이나 다 왔어요. 그래도 그만 못 둡니다. 전 회장이 가지고 안 계시는데 보니까 전 회장하고 전은태 회장하고 자기는 머리가 뽀해갖고 나이가 많다는데 내하고 한동갑이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한동갑이래요. 제가 퇴직해서 18년 됐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내 밑에 먹고 사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이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 우리 동종회사 관리하고 하는 동종회사 전국에 1,500개 되는 회사 중에서 우리가 5등입니다. 작년 실적이 5등.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늘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 평생 하고 쫓긴 그 기업체에 해봐야 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도 제가 쫓긴 구멍가게라도 하고 있으니까 진주 사람이 부산에 옛날에 못 먹고 살아서 와서 40만 명 살거든요. 제 부산 진주 향후회 회장을 벌써 6년 차나 합니다. 6년 차나. 그 능가줘야 되는데 능가줄 받을 사람이 없어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능가줘야 되고, 우리 강가가 부산에 13만 명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강가 우리 강시 종친의 부산 총회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은태 회장이 자꾸 즐겁게 사시라고 말이야. 내가 자기 말씀 맞다나 아까 공감이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늙었다, 다 됐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사실은 좀 서운한 말씀이지만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소상에 많이 간다 아닙니까? 소상에 가보니까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 빠르면 5년, 길면 10년밖에 못 살 것 같아. 소상에 가보니까요, 사실은. 소상에 가보니까 내 나이에 빠르면은 작게 살면 5년, 길게 살면은 10년밖에 못 살아. 지금 내 나이를 재보면 소상에 가보면. 근데 내가 이제 퇴직해 나와서 뭐 18년이 됐단 말이야, 18년. 아주 서글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글퍼. 혹시 진로 텔레비에서 보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나이 70이 돼서 이 CD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 시곡을 내가 작사를 해서 우리나라 트로트 히트 최고로 많이 한 박현진 작곡가가 이 작곡을 해줘서 노래를 지금 각 노래교실에
또 이 10월 7일 날 그 저 제갈치 축제 있지, 해마다 하는 축제인데 가서 제가 하고, 이 명기 전월 축제도 제가 가서 초청 가수로 가서 노래를 하고 늘 노래를 합니다. 왜 이 제가 말씀드리냐고, 뭐 내가 늙었다 생각하면 못하지 이거야. 금년 1월 4일 날 KBS 수요일마다 하는 도전 꿈의 무대 있지? 도전 꿈의 무대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일 아침에 하는 거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하는 거. 도전 꿈의 무대 3번째 제가 갔습니다. 금년 1월 4일 첫 수요일인데 특집 방송으로요. 그 제가 이제 부산 소방본부 홍보대사거든요. 홍보대사를 해갖고 제가 KBS 방송국에 서울까지 3번 갔어요. 서울. 이 CD를 제가 만들어갖고 노래를 부르러 다닙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고, 뭐 아까 말씀드린 맞다나 연시에 많다고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뒤처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실 내가 우리 회사 100명의 식구를 지금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내가 10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에 내 연금 받고 해도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실 여기 제가 이 모시고 있는 어른들도 몇 분 계시는데, 해도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뭐 어디 제가 도와드리는 데가 많은 돈을 못 도와드립니다만도 여러 열 몇 군데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네. 제가 박수를 받을 만큼 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도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남을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이거는 제가 쭉 해보니까 내가 내 회사를 운영을 해도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상대편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는 안 됩니다만도 공사를 하거나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비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비용을 많이 받아가 이 큰 건물에는 우리 비용을 많이 받거든요. 공사도 어떤 데는 공사를 크게 하면 비용을 받는데 제가 반드시 인사하러 갑니다. 반드시. 그거는 수금하고 나면은 반드시 인사를 가요. 이 경제하고 이제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왜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공사 한 개 하고 뭐 다리 관리를 한 개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소방서 있으면 그걸 많이 늦게 봤거든 사실요. 내가 많이 늦게 봤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면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러거든. 내가 뭐 많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도 인사를 하는 게 안 받습니다 이러면 내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원래 비밀은 제 혼자 입 딱 닫아 비면은 100% 비밀이 됩니다. 그죠? 근데 둘이 앉아가 니하고 내가 밖에 모른다. 비밀이다. 이러면 50%밖에 비밀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세 사람이 앉아갖고 니하고 서입비 모른다. 비밀이다.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설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왜 왔네? 내가 왔다,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부장도 상무도 아무도 안 시킵니다, 그거로 갖다가. 반드시 내가 갑니다. 우리가 소방이 관리하는 건물이 지금 몇 개인가 합니까? 창원 LG 같은 데가 뭐 우리가 7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점검을 25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 관리하는 건물이 700개소 있습니다. 700개소. 그러니까 맨날 도로대를 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이소. 700개로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번씩 가려고 하면 2년, 3년 걸립니다. 한 번 안 받고 올라오면요.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이 활동을 하니까 연차는 내려갔다가 골프 치러 오라 하거든요. 내가 골프 이제 퇴직해가 나와서 한참 있다가 골프를 배웠거든요. 60이 넘어서 골프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밀양 가서 새벽에 가서 5시에 골프 치고 왔는데 사실
뭔가를 움직이니까 오라 합니다. 뭔가를 움직이니까.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자꾸 운동을 하시고 움직이소.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내가 지난주에 누가 몽골로 가자 해서 이제 우리 몽골로 처음 구경 삼아 갔는데 몽골 가니까 우리나라 땅 25배가 많아. 엄청나게 넓어요. 몽골이. 나 처음 갔거든요. 몽골이 우리나라 땅 25배가 넘는데 인구는 우리 부산 인구보다 조금 더 360만 명이라 하더라고. 전체 인구가. 그렇게 시내 그 수도 있는데 서울 있는 그쪽에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저 빈들이 가면 전부 다 초지만 있어요. 초원만 있어요. 초원만. 근데 이 초원밖에 없을 수 있는 게 보면 거기 우리나라면 나무가 굉장히 없어요. 또 나무도 별로. 왜 없나 하면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이상 내려간답니다. 보통 나무는 뿌리까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본께네요. 그러니까 풀도 우리나라 초원매로 이렇게 푸른 초원이 아니라요. 또 여시 쫙 보면 이제 푸르기는 푸른데 긴 풀이 나는 초원도 아니라 짧은 풀이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4박 6일로 갔다 왔는데 이 3일째 되는 날 저쪽에 그 사막 있는 곳으로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우리 이제 사람이 적게 가니까 미니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미니버스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는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그건 빨리 달릴 수 없는 고속도로라 사실요. 이 고속도로가 그 길기로 5,200km를 하더라고요. 그 끝까지 가면은. 그런데 그 5시간 반을 쭉 가는데 가는 거면 5시간 반을 가는데 쭉 밖에 보니까 전체 양떼하고 소떼하고 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땅이 느리니까 이 초원에서 움막을 지어갖고 다 뜯어먹고 나면은 또 요쪽을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을 키워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쭉 가면서 생각했지. 무슨 생각을 했는데 보면 이 나라에서 내한테 10,000마리의 양과 10,000평의 땅을 공짜로 주고 네가 여기 살아라고 뭐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엉뚱하게 10,000마리의 양과 10,000평의 땅을 네가 무료로 주긴께 네가 여기 살아라고 하면은 살겠는가? 나는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10,000마리 양하고 10,000평의 땅이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내가 살아라고 하면 못 살겠어요. 왜 못 삽니까? 자고 나면 양하고 소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 잘 때도 소하고 누자해야 되고 사람하고 모르는데요. 대한민국이 지상의 낙원입니다. 지상의 낙원. 물 맑고 공기 좋고 얼마나 지상 낙원이라요. 별이 공기가 좋아서 몽골이 별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이소. 우리 어릴 때 그 깜깜한 밤이에요. 별이 깜깜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시골 가서 지금도 보면요. 전기불이 환해서 그렇지. 전기불 끄고 밤중 돼서 딱 보면 몽골 별보다 더 밝습니다. 우리나라 별이. 우리 오손도손 같이 앉아갖고 늘 이야기하고 만나고 웃고 즐기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인생이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이렇게 우리 매일을 이렇게 살아야 인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상낙원이라고 그런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즐겁게 사십시오. 멀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서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상속세 폐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속세 폐지 법원 국민운동 대표 사채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걸 준비했을 때는 좀 그 대상을 그 좀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게 자료를 작성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 여러분들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한번 이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 월급쟁이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2년 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 20년 전부터 이제 한국 경제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경제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상속세 문제를 이제 저는 세금 문제까지는 저도 상속을 받았지만은 상속세를 낼 만큼 그 재산도 받지 못하고 그래요. 상속세 문제를 저는 그냥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한번 그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상속세가 이렇게 큰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상속세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상속세가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만큼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계속 관심은 했었지만은 뭐 직장인이 직장에 충실해야지 또 다른 일은 할 수 없었는데 그 저번 대선 때 최재형 의원이 상속세 폐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못 가고 그냥 그 없는 걸로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상속세 세금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정치인들이 다루기 힘든 문제인가 이런 걸 생각했었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회장님도 오셨지만 기업하신 분들이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에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있는 놈들이 더해. 그 돈 좀 세금 좀 더 내면 됐지 뭐 그 세금 안 내려고 상속세 없애달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뻔하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근데 아까 최재형 의원 이야기했지만은 최재형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못 가서 그냥 그 공약을 내려버리는 걸 보고 정치인들이 이걸 또 주장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갖고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던 연구소가 이제 21세기 경제학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한번 쟁점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 상속세가 폐지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입니다. 그 GDP 성장률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통상 우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93년도 정도에 해가지고 14.9% 제일 성장률은 높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84년 정도 했고 84년 정도 83, 84 정도인데 저 정도 올라가고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저 고점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6%라는데 올해는 더 낮을 걸로 더 낮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올해는 어느 정도로 낮냐 그러면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일본보다. 일본은 세계 3위 강대국인데 일본보다 더 낮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고 정체를 하거나 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부 분열이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는 수박 먹을 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먹을 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먹을 게 이제 점점 적어지는 거죠. 실은 축소되는 거죠. 먹을 게 나눌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갈등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회가
갈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원만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정체되어 있거나 하강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30년을 저성장해서 있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저성장에 머물러 있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영광은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불 켜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상속세 폐지 운동을 왜 하게 됐냐 그러면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으로 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힘든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고생해갖고 이렇게 이룩해 놓은 이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선배님들이 살아계실 때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간다.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인데 다시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상속세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속세를 세금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나눠 볼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걸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에서 한번 이걸 논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차원은 가족이라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상속세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세율이 일본이 55%인데 최고 세율이요. 우리나라는 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율이 20%가 더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60%가 됩니다. 최고 세율이 60%,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속세가 이렇다 그러면 외국은 어떠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외국은 어떠냐고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봐요. 외국은 어떠냐. 이게 OECD 국가라고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나름 잘 사는 나라들이 38개국이 있는데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23개국입니다. 그리고 15개국은 없고요. 없는 나라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던 나라가 있고 있다가 없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가 있는 나라인데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안 내는 나라들이 5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8개국이 상속세가 있고 20개국은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복지국가 그러면 북유럽을 많이 생각합니다. 북유럽을 많이 생각하는데 스웨덴이 2005년도에 이 상속세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14년도에 폐지를 시키고요. 이렇듯 또 이번에 지금 이제 영국에서 다음 총선 때 지금의 이제 집권 여당인데 여당에서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속세 문제가 각국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할 텐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좀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조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쉽게 경제적 피해가 상속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가장 비싼 체급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기업이 한 100억짜리 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100억으로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대만을 가면 200억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몇 조가 되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대만으로 넘어가 한 배 정도 더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비교를 하면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평가받는 게 2,474조 정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의 배 정도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2,400조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2,100조거든요. 2,100조니까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또 피해가 가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국민연금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이 뭐 앞으로는 고갈이 돼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1,000조 가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00조 되는데 거의 이제 1,000조 가까이 되는데 1,000조 되는 돈을 가만 은행에 넣어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것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14% 정도 내외, 1,000조에서 140조 정도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시장이나 아니면 해외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니까 빨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또 하나는 더 늦게 주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기업하신 분들이 팔아버리고 나갑니다. 농우바이오라고 이제 제가 농협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농협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농협에서 인수한 농우바이오라는 종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종자회사가 있는데 그 종자회사를 팔았어요. 그 농우바이오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걸 상속세를 낼 걸 하니까 이게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팔아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도 안 되니까 그냥 농협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지금 일대 주주가 되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9조 정도 냈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친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넥슨은 게임 회사니까. 게임 회사가 있는데 정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최대 주주가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을 해가지고 한 70% 정도 있었는데 사망을 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60%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몇 프로가 정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 지금 이제 최대 회장이 돌아가신 회장님의 사모님이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회사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정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큰 회사들이 정부가 주인이 되는 게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회에 광범위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출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락앤락이라고 가정주부들은 좀 아실 텐데 밀폐용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어디에?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에 팔았다 그러는데 그 주인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그 상속세 낼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걸 유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회장님 생각. 근데 본인은 절대 상속세 때문에 팔았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상속세 때문에 무너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37이라고 옛날에 손톱깎이, 여러분들 손톱깎이 하면 777 새겨진 손톱깎이 많이 썼을 겁니다. 그 만드는 회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니더스라는 이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니 콘돔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넘어갔습니다. 그 이렇듯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매물이 나와도 사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왜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이거 다 매물로 내놓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식 물려줄 때 반 이상을 다 정부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나가고 문을 닫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또 하나는 기업인들이 이 상속세 이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본회사가 하나가 있으면 이 새끼 회사들을 만듭니다. 그 새끼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라는 게 큰 회사 하나가 있으면 좋은 일자리가 급여도 높고 그 근무 환경도 좋은 회사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회사로 짜개지 않습니까?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급여 수준도 낮아지고 근로 조건 자체도 안 좋아지죠.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중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들도 투자하는 걸 좀 망설일 수밖에 없죠. 내가 죽고 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될 텐데 이걸 내가 열심히 해갖고 회사를 키워야 돼?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이 이제 계속 개정이 되죠. 우리나라는 5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이. 그러니까 6.25가 나기 직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아마 만들었고 세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고 90%까지 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제 독립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득세 이런 걸 못 걷어들였잖아요. 산업 기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상속세로 해가지고 걷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세법이라는 것도 계속 개정을 하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법 개정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세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대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게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상속을 어렵게 하는데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1년도에 만들어진 세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액 상속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이 상속세법에 다 담아놨어요.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증여를 막는다. 그게 이제 94년도에 97년 또 그렇고 그리고 99년도에는 상속 증여세 합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거 이것도 강화하는 거거든요. 2000년에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비상장 주식의 상장 차익도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될수록 계속 뭐였냐. 대기업들이 제대로 상속을 못하게끔 상속세 부담을 느끼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세법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고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개인들 중에서도 이건 기업 이야기였지만은 개인들 중에서도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고 하면 그분은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껴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그 정부가 그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열심히 일한 국민들은 상속세를 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들의 감시를 좀 더 잘해야 되겠어.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어. 라는 의미로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정부의 감시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금 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 다 내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감시를 한다.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 불가한 그런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상속세 문제를 제대로 보면 이 상속세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라는 게 엄청나게 확대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기업 정서를 느낀다고 해요. 그 정경련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앙 이런 데서 조사를 하는 거 보면 기업들이 반기업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꼭 기업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반기업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편리한한 법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런 법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고가 나면 그 사장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책임 있는 대표자한테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장이라고 해서 사람 사고가 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고 나는 거 막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근데 어떻게 그걸 사고가 났는데 그걸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있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바지 사장 하나 세워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유혹 안 받겠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이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움츠러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국민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들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적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머니에 돈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그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빨리 마치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를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제가 드리는 그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상속세 폐지는 있는 사람들 돈 아껴주자는 것 아닙니다. 이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가 서 있는 이념적 기반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상속세를 없애는 겁니다. 이 운동에 나서면 저도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짖는 거 같이 부르짖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땡볕에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건 뭐겠습니까?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속세 폐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그대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분 여러분들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전은태 회장님, 강낙관 회장님, 그리고 방금 강의를 끝내신 서채종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또 장시간 이렇게 명강의를 방청해 주신 우리 그 애국 동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회 선언을 우리 자유청년연맹 박봉철 회장님께서 폐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함께 참석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